주라기 공원 때 공룡에 대한 인기가 갑자기 확 치솟아요. 네. 파워레인저도 공룡 타고 나오고요. 마리오도 그때부터 공룡 타기 시작했고요. 맞네. 네. 공룡들이 갑자기 막 사람이랑 축구를 하질 않나.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EBS에서 만든 공룡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한반도의 공룡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한국 공룡들이 나올 것 같은데 다 중국이랑 몽골에서 나온 공룡들만. 그 공룡 경부고사우루스인가 뭔가 하나 있지 않았어요? 예, 부경고사우루스라는 부경- 공룡이 하나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요? 부경대학교의 팀에서 발굴하고 연구를 해서 이제 부경대학교의 도서관에 가면 그 전신골격 복제품이 하나 서 있어요. 근데 걔는 이제 학명을 잃었어요. 왜냐면은 신종으로 볼 만한 특징들이 없어서 제가 없앴어요. 진짜요? 박사님이 없었어요? 네, 다른 분들도 이게 신종으로 보면 안 되겠다 하다가 제가 확인 사살을 했어요. 학명을 함부로 붙여주기 좀 그런 게요. 이게 나중에 예를 들어가지고 20세기 중반까지도 흔히 일어났던 일들이었거든요. 예. 뭐 손가락 몇 개 발견됐는데 그거 학명 붙여주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아졌는데 이렇게 되면요. 당시에 생태계, 환경 이런 것들을 복원하시거나 이걸 연구하시는 분들한테서는 이게 정말 잘못된 데이터를 주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렇지. 잘못된 데이터죠. 네. 트리케라톱스가 예전에는 거의 10종 이상이 존재했어요. 알고 봤더니 지금 2종이에요. 심지어 이 2종은 같이 살지도 않았어요. 트리케라톱스 화석들이 나오는 지층을 연구하는 사람이 12종이 있었네라는 데이터만 갖고 이거를 해석을 하면은 그럼 결과가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분류가 되게 중요해요. 이제 우리나라 팀이 남극에 가서 뭐 신종 가재라든지 이런 걸 보고를 했다는 뉴스에 뭐 어떤 분이 왜 이런 데 돈을 쓰냐.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가재뿐만 아니라 같이 살았던 동물에게 학명 이름을 다 붙여줌으로써 네. 그래 이 환경에는 누가 살았어 라는 걸 얘기해 줄 수가 있게 되죠. 지구온난화에 의해 가지고 지구 환경이 변하잖아요. 네. 그럼 나중에 뭐 한 몇 년 후에 갔더니 옛날에는 A, B, C가 살았는데 지금은 C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A, B만 살고 있네. 지구 환경이 변화하고 있나 보다라는 논문을 쓸 수가 있겠죠. 만약 이게 안 되면은 그래 지구 환경 변화하고 있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어. 뭐야 근거 있어? 그게 남극에서 살던 불그스름한 가재랑 뭐가 있었는데 그게 무슨 근거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명확히 정의를 그 종에 대해서 딱 해야 되는데. 네. 네. 저 공룡 이빨을 몇 개 제가 찾아본 적이 있어요. 예, 몽골 고비 사막에 가서 연구를 하기 거기서 때문에 연구하시는구나. 공룡 화석 중에서 제일 많이 발견되는 게 이빨 화석. 사람은 살면서 이빨을 한 번 교체하죠, 그죠? 위치 빠지고 네. 한 번 더 나고 그거 빠지면 사실 없죠. 뭐 임플란트 네, 가는 거죠. 풀어야죠. 네. 근데 공룡은 그럴 필요가 없었죠. 계속 나요. 그 전시되어 있는 공룡 뼈를 보잖아요. 입을 자세히 보면은 이빨이 이렇게 가지런하게 나 있지 않아요. 막 들쑥날쑥이에요. 더 많이 튀어나와 있는 게 더 오래된 이빨인 거고 작은 이빨이다 그러면 나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이빨인 거고. 와. 사실은 포유류가 특이한 거예요. 대부분의 이빨 나는 동물들은 계속 이빨이 나요. 얘네들은 왜 계속 이빨을 만들고 왜 포유류는 물론 포유류 중에서 이빨이 계속 나는 애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걔는 정말 특수한 경우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포유류는 먹이를 잘게 씹어서 먹는 애들이에요. 다른 동물들이 씹는 거랑 좀 달라요. 여러 방향으로 움직여가지고 이빨과 이빨 사이에 있는 음식을 맷돌처럼 갈아서 먹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게 잘 되려면 이빨이 잘 맞물려야 돼요. 계속 교체가 되는 이빨들이 맞물릴 수가 없어요. 맞물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 방법이 되려면은 한번 이렇게 오래 쓸 수 있는 이빨로 한번 싹 교체를 하는 게 제일 낫거든요. 야생에서는 사실은 연구실 다 쓰기 전에 다 보통은 죽죠. 공룡마다 이빨이 교체되는 속도가 다 달라요. 공룡 이빨을 썰잖아요. 다이아몬드 코팅된 톱으로 썰어서 얇게 썰어서 현미경으로 보면은 나이테가 있구나. 나이테가 있어요. 나이테가 있는데 이 나이테는 하루에 한 개씩 만들어져요. 제가 아는 한 이빨은 웬만하면 다 하루에 한 개씩 만들어져요. 이게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떨어져 나간 이빨을 주웠어요. 네. 썰어서 봤더니 이게 개수가 300개예요. 그러면은 이 이빨이 자라나고 빠지기까지 약 한 300일이 걸렸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공룡 종마다 이제 이빨 교체 시기라든지 이런 거를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했더니 재밌는 게 초식 공룡이 이빨 교체 시기가 더 빨라요. 식물을 먹잖아요. 네. 계속 씹어야 되니까. 그리고 식물이 엄청 질겨요. 그러니까 계속 씹어야 되거든요. 섬유질로. 이빨 하나당 거의 100일 이하? 대표적인 게 지금 아프리카 대륙에서 발견된 니게르사우루스라는 공룡이거든요. 그 공룡은 2주에 한 번씩 이빨이 교체됐어요. 2주일에. 그래서 얘네는 정말 질긴 식물들을 먹었을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에 반해 티라노사우루스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뭐 2년 동안 이빨을 쓰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만약에 같은 환경에 사는 초식 동물인데 이빨 교체 시기가 다르다 그러면은 서로 다른 식물을 먹고 살았다는 거를 저기 뒷받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빨 있는 공룡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빨만 발견돼도 얘가 육식이다 초식이다 알 수 있잖아요. 네. 이빨 없는 공룡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부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부리를 갖고 있는 동물이 뭘 먹었는지 추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오늘날 살아있는 부리 갖고 있는 동물들을 보더라도요. 네. 닭이 뭘 먹는지 아세요? 닭은 다 먹어요. 아니 맞아요. 입 크기보다 작은 거는 무조건 다 먹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그 부리를 갖고 있는 공룡들이 잡식성이 가능성이 크긴 한데 잡식성도 사실은 이게 다 다르거든요. 육식성 쪽으로 많이 기운 잡식성인 애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공룡 도감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식성 불분명한 거는 다 이빨 없는 애들. 이빨 없는 애들. 부리 갖고 있는 애인데 초식이라 써 있어요. 그런 거는 윗속 내용물이 나온 애들. 윗속 내용물이 나온 애들. 뭐 이런 애들 있어요. 모래주머니 나온 애들도 있어요. 닭처럼. 갑자기 그죠? 공룡이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됐어요? 짧습니다. 파충류가 오래 살고 덩치 큰 파충류니까는 네. 당연히 한 100살쯤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옛날에. 근데 네. 뼈를 썰었더니 거기에도 나이테가 있었어요. 뭐 나이테가 없는 공룡들도 있어요. 근데 나이테 있는 애들을 세어봤더니 아시아 코끼리만한 초식 공룡이 다 자라는데 7년, 8년, 통 한 15년쯤 되면 다 그전에 다 죽었어요. 15년 전에 그리고 티라노사우루스가 보통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진짜 생각보다 엄청 짧네요. 그나마 제가 알기로는 제일 나이가 많은 공룡이 목긴 공룡의 한 종류인데 약 45살. 덩치에 비해서는 되게 빨리 죽는 그렇죠. 거예요. 덩치에 비해서. 많이 산란하고 빨리 죽어요. 숫자로 승부하는구나. 네, 숫자로 승부해요. 과거로 이렇게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면은 네. 다 자란 공룡보다는 새끼 네. 공룡을 더 많이 봤을 거예요. 네. 아. 다음 슬라이드는요. 다시 이런 그림이 또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70년대. 90년대에 제가 봤던 어린이 책에도 나오던 복원도예요, 이게. 근데 사실 저게 말이 안 되는 게 일단은 머리는 저 꼭대기에 있는데 폐는 저 밑에 있어가지고 수압에 의해서 폐가 다 쪼그라들어야 된다 어떻게 올라온 거야? 또 산란을 해야 되는데 저도 웃겨요. 저 공룡의 목을 뻗고 살기에 딱 알맞는 호수가 있고 그 호수에만 살아야 되고 하는 게 그러네. 이건 말이 안 되죠 사실은. 네. 저런 보건도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69년도에 예일대학교의 존 오스트롬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데이노니쿠스라는 공룡을 연구를 했어요. 이분이 이 공룡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할수록 얘가 너무 새랑 비슷하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오늘날 새는 되게 다 민첩하잖아요. 이 공룡도 굉장히 민첩했을 것이고 아마 새가 공룡으로부터 진화한 게 아닌가라는 거를 논문에 써요. 사실 이전에 공룡이 새로 진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긴 있었어요. 그건 이제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윈 네. 얘기하면서 좀 하고 싶은 얘기여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그린 사람은요. 존 오스트롬 교수님이 그린 건 아니고요. 존 오스트롬 교수님의 밑에 제자로 있던 로버트 바커라고 하는 분이 그린 거예요. 틀을 깨는 그림이었거든요. 지금까지 공룡 다 느낌이 굶뜬 동물이었는데 다르네요. 갑자기 재빠른 마치 무슨 타조처럼 그린 거예요. 그림을 그려준 로버트 바커라는 학생이 여기에 이제 힘을 입어서 존 오스트롬 교수님의 아이디어에 좀 더 그 살을 붙여가지고 더 대단한 논문을 쓰게 돼요. 공룡은 항온 동물이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공룡 보건도들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해요. 공룡들이 다 이제 갑자기 민첩한 동물로 그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보시면 저기서 티라노사우루스랑 저기 트리케라톱스를 네. 그린 그림인데 이런 식으로 공룡이라든지 이런 멸종된 동물을 그리는 분야를 이제 팔레오 아트라고 불러요. 팔레오 아트라는 단어를 처음 만드신 분이 마크 할렛이라는 화가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리신 그림인데 이전에는 트리케라톱스 한 마리가 티라노사우루스 뭐 한 마리나 두 마리랑 싸우는 네. 장면으로 그려졌어요. 여기서는 지금 새끼를 또 돌보고 있어요.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둘러싸서 이렇게 방어 자세로. 방어하는 모습으로 그려졌어요. 물론 근거는 없어요. 좀 애매해요. 왜냐면 저는 무리동물이 아니었을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요? 왜냐하면 어린 트리케라톱스는 같이 발견된 적이 있어요. 다 자란 트리케라톱스는 같이 발견된 적이 없어요. 다 따로따로 발견이 되니까. 아니면 발자국이라도 같은 방향으로 향하는 발자국끼리 같이 발견된 게 있으면은 네. 얘가 무리 생활을 했다고 받아들일 텐데 제 생각에는 근거가 없네요. 그죠. 화석 근거로만 보면은 무리 지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화석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릴 때는 아마 몸을 이제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무리를 지었을 것 같고요. 다 자랐을 때는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몸 길이 9m에 9톤까지 자라는 애들이 있다 보니까는 무리 지어서 생활하기에는 이렇게 식물이 남아나지 않을 것 같은데 불뿌리 흩어져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것도 틀을 깨는 그림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공룡 그림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때를 그 공룡 르네상스라고 부릅니다. 이게 공룡이 항온 동물일 것 같다라는 논문을 쓰신 로버트 바커 박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공룡 2단이라는 변온 동물이라는 게 정설이었는데 완전 그걸 다 깨는 내용을 담은 책이 나왔어요. 그 책 표지가 되는 게 바로 이 거치라는 사람이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저게 좀 티라노사우루스는 아니고요. 다스플레토사우루스라고 하는 티라노사우루스에 가까운 친척에 해당되는 공룡이랑 밑에 있는 거는 이제 트리케라톱스에 가까운 또 친척이에요. 스티라코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이랑 싸우는 모습인데 이전에 공룡들 싸우는 모습이 좀 많이 다르죠. 투사처럼 그리고 싶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다스플레토사우루스 등 쪽이 시커매요. 그 케이프를 쓴 것처럼 해가지고 투를 하는 것처럼 해서 그렸어요. 이게 얼마 전에 이분 웹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네. 40년 만에 자기
자기 오리지널한 그런 아트워크를 지금까지 안 팔았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처음으로 판다고 공지를 하신 거예요. 우와. 얼마인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네. 메일을 한번 보내봤죠. 집안에 걸어놓으면 이쁠 것 같아가지고 30억이 넘었던 것 같아요. 30억? 우와. 30억 달러 해가지고 큰 그림도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팔리나요, 안 팔리나요? 아니, 하나도 안 팔렸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공룡 르네상스 때 그림을 많이 그리셨던 분이 이 그레고리 폴이라는 분이에요. 되게 세련된 느낌이에요. 왼쪽에 있는 게 티라노사우루스예요. 먹이를 찾아서 이동을 하는 마치 사자처럼 네. 그려진 작품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목긴 공룡. 이건 되게 특이한 목긴 공룡이에요. 그러니까 목이 굉장히 얇고 길었던 종류거든요. 오메이사우루스라는 애인데, 근데 저 공룡들에 좀 약간 단점이 있다면은 네. 공룡들이 다 말랐어요. 보면은 정말 근육 위에 그냥 가죽을 덮인. 사실 생각해 보면 오늘날 야생동물들은 이런 느낌이 안 나죠. 지방이 좀 있다든지 그쵸, 해야 그쵸. 되는데 이분은 계속 공룡을 이렇게 그리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또 90년대에 많이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나오면서 영향을 받은 영화가 있는데 그게 주라기 공원이죠. 아, 이쯤에서 주라기 공원이. 네, 이쯤에서 주라기 공원이 나와요. 르네상스가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때 공룡 중에 깃털을 갖고 있는 애들이 지금은 있다는 게 알려져 있잖아요. 예. 네. 저 때는 화석이 나오기 전이에요. 근데 이 그레고리 폴이라는 사람이 데이노니쿠스라는 공룡한테 깃털을 달아서 그렸어요. 이거 전에 바커라는 사람이 70년대 새는 공룡 안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논문을 썼어요. 사실 이때 조류는 공룡 안에 들어갔었어요. 그 중간에 있는 애매모호한 얘들은 새처럼 깃털이 있었을 텐데 깃털로 어떻게 덮여 있는지 이런 거는 아직 정보가 화석 기록이 없어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 사람 나름 머리를 굴려가지고 깃털을 붙인 거예요. 다리라든지 이런 데는 없고요. 상반신이라든지 머리 쪽에는 깃털로 덮여 있죠. 지금 보면 되게 좀 놀라운 그림이죠. 왜냐면 그러게요. 깃털 화석이 발견된 적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저거를 상상해서 그린 거예요. 나중에 발견을 한 거죠. 깃털 화석을. 그리고 화려하다. 또 이제 공룡이 민첩한 모습만 띄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되게 화려한 공룡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테고사우루스의 모습이에요. 화려하기도 하면서 육식 공룡한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네,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도 저 정도는 화려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꼬리에 방어할 수 있는 가시도 있고 자기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존재인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스테고사우루스가 재밌는 게 양옆으로 납작하고요. 네. 위아래로 폭이 높고 마치 넓은 전광판 같은 네.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옆구리라든지 이런 쪽에도 분명히 무늬가 있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는 생물한테도 이런 어떤 패턴을 띈 애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아니, 많죠. 예.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저런 식으로 공룡을 그리기 시작하니까는 일부 학자들은 반기고 일부 학자들은 공룡한테 무슨 짓이야 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라기 공원에 등장했던 공룡들을 좀 이렇게 화려하게 등장을 시켰더라면은 그러니까요. 좀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이게 주라기 공원 컨셉 아트 중에 하나예요. 날뛰고 있죠, 그죠? 네. 공룡 르네상스에 또 어두운 면이 있어요. 항원 동물이고 활발한 동물이었다 하니까는 저 때부터 공룡들이 너무 날뛰기 시작해요. 너무 갔어요. 그러니까는 저 때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없는데 저 때 나온 그림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목긴 공룡인데 막 뛰어댕긴다든지. 사실 저거를 처음 로버트 바커 박사님이 강하게 주장했던 게 이제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티라노사우루스 시속 50km 이상으로 뛰었고 목긴 공룡도 뛸 수 있었고 막 이런 걸 되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영향을 좀 받은 거고요. 사실 티라노사우루스는 뛸 수 없어요. 대신 빨리 걷습니다. 속보도 빨라요. 시속 30km로. 그러니까 항상 저런 미디어 보면은 우사인 볼트보단 느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나오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사인 볼트는 그렇게 뛰지만은 저는 그렇게 못 뛰거든요. 그치. 네. 영화 주라기 공원에 나오는 공룡 중에 또 유명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벨로키랍토르입니다. 이것도 첫 번째 영화의 컨셉 아트예요. 펠로소랍토라고 해가지고 밈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것도 좀 약간 불만이 있어요.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공룡이 네, 지금 이러고 생각하는. 있는데 보면 앞발이 아니에요. 뒷발로 지금 저렇게. 아. 이게 좀 곰곰이 생각하는 공룡을 묘사하려고 한 건데 앞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발톱을 어떻게 되면 저 그림 안에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네. 개인적으로 박사님이 주라기 공원을 어떻게 보셨는지도 리뷰가 너무 보고 싶다. 그러니까. 5초를 못 넘어가실 것 같아요. 주라기 공원 1편은 되게 높게 평가를 합니다. 주라기 공원을 욕할 수가 없는 게요. 예. 저희 학계가 많이 주라기 공원에 의지를 하고 있어요. 주라기 공원을 보고 자란 세대가 지금 이제 대학원생으로 들어오고 그럼요. 하기도 하고요. 그 미디어를 응원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주라기 공원으로 벌어들인 돈의 일부가 저희 펀딩이 학회로. 돼요. 지금 랩터가 나온 김에 너무너무 궁금했었는데 1편에서 랩터가 거의 주인공급으로 나왔었잖아요. 아니, 그죠. 예, 근데 저 정도로 랩터가 똑똑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너무 똑똑하게 만든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문연 불만이신 것 같은데요? 주라기. 지금 보면 틀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래도 많은 학자들이 참여를 해서 만든 영화이고요. 문을 여는 장면이 있어요. 이거. 문을 여는 장면이 있는데 좀 너무 간 것 같고요. 저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무리지어 사냥을 하면서 한 마리가 보이고 있을 땐 이미 다른 마리가 널 노리고 있는 거다라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그런 판타지. 벨로키랍토르라는 공룡 자체가 무리지어 사냥했다는 증거는 아직은 없어요. 벨로키랍토르의 친척 중에 한 종류가 2마리 이상 무리를 지어서 다녔다는 흔적은 있어요. 발자국을 통해서 그건 알아냈고요. 그리고 사냥 방법도 분명히 달랐을 거예요. 왜냐면은 포유류들이 사냥하는 방법과 조류 계통의 동물이 사냥하는 방법 보면은 사냥 방법이 달라요. 포유류들은 물론 안 그런 애들도 있지만은 사냥할 때 목을 이렇게 물고는 숨통을 끊고 먹어요. 조류 계통의 동물들은 발톱이 커지고 발가락이 세졌거든요. 발부덩치는 먹이를 고정을 시켜요. 못 움직이게. 그 다음에 먹어요. 산채로 먹습니다. 잔인해. 실제 벨로키랍토르와 많이 달라요. 오늘날 복원하는 벨로키랍토르는 온몸이 깃털로 덮여 있고요. 집단으로 사냥했던 증거도 없고 아마 지능도 닭이랑 비슷했을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벨로키랍토르랑 싸워서 생긴 흔적은 발견이 됐어요. 사이는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라기공원 때 공룡에 대한 인기가 갑자기 확 치솟아요. 네. 파워레인저도 공룡 타고 나오고요. 마리오도 그때부터 공룡 타기 시작했고요. 맞네. 네, 공룡들이 갑자기 막 사람이랑 축구를 하질 않나. 그때 다 나타난 거예요. 철권에도 네. 나오지 않나요? 맞아요. 철권에도 나오죠. 95년도에 깃털 공룡 화석이 처음 발견이 돼요. 그때부터 공룡 그리던 사람들이 깃털을 붙이기 시작하는데 잘 못 붙여요. 어느 부분은 비늘로 덮여 있고 어느 부분은 또 깃털로 덮여 있고 좀 약간 애매하게. 털 빠진 닭처럼 복원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데이노니쿠스는 이런 식으로 복원을 했었어요. 굉장히 좀 기괴하게 그렸었고요. 네. 그러게요. 이것도 중국에서 또 되게 다양한 깃털의 흔적이 있는 공룡들이 발견이 되면서 지금 보면 좀 살짝 어색하긴 해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좀 깃털을 붙이면 좀 약간 어색한 감이 좀 많았어요. 저도 약간 그때는 이런 그림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나중에는 이분도 나중에는 좀 더 자연스럽게 깃털을 붙이기 시작해요.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게 오늘날 살아있는 깃털 달린 동물들을 참고를 하기 시작하면서 좀 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깃털을 묘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딱 봐도 사실은 어떤 동물을 보고 그렸는지는 그쵸. 아실 거예요. 외가리를 보고 천혜가 나가면은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새가 외가리예요. 네. 네. 심지어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하늘을 보고 있으면은 외가리 2마리가 싸우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외가리들이 어디서 은근히 싸웠어요? 관악구에서 싸우는 걸 봤습니다. 관악구에서 관악구에서 싸우는 걸 싸웠어요? 봤습니다. 외가리들이 그래요? 서로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다른 백로나 이런 애들 와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똑같은 외가리가 지나가면은 영역을 지켜야 돼서 막 싸웁니다. 공중전도 하고 항상 이렇게 아는 분한테 카톡이 오잖아요. 네. 오늘 학을 봤다. 보면 외가리고요. 와 두루미 봤다. 신기한 동물이니까는 사진 하나 보내줄게. 보면 외가리고. 외가리. 지난번 보단 좀 특이한 새야. 이건 외가리가 아닌 것 같아 해도 외가리예요. 사실 벨로키랍토르라든지 이런 동물들은 오늘날 살아있는 상태에서 보면은 이게 정말 새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네.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이게 벨로키랍토르예요. 거의. 죽어있는 벨로키랍토르인 것 같아요. 진짜 새 같네요. 네, 새 같죠.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이죠. 그리고 사막 지역에서 살았던 동물이라서 사막 지역에서 살면요 작은 먹잇감을 주로 찾아서 먹거든요. 얘네들이 재빠르잖아요. 재빠른 작은 동물들을 먹기 위해서는 길쭉한 주둥이가 되게 유리해요. 주라기공원에 나오는 벨로키랍토르는 주둥이가 되게 짧고 네. 좀 뭉툭한데 실제 벨로키랍토르는 길쭉합니다. 앞다리도 사실 거의 날개죠, 사실. 이 벨로키랍토르는 아니지만은 얘네와 가까운 뭐 데이노니쿠스라든지 그런 애들 드로마이오사우루스과 공룡이라 하는데 얘네들은 어렸을 때는 아마 나무 위로 이렇게 퍼덕이면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했을 거로 지금 보고 있어요. 활공도 가능했을 거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얘네 원시적 형태들은 또 나무에서 많이 생활을 했을 거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처음에 비행을 했다가 땅으로 내려온 오늘날의 타조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저 랩터가 사실은 좀 작았다 하는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 크기인가요? 거위만 했습니다. 거위요? 네, 거위만 했습니다. 진짜 작았구나. 작았어요. 그러네요. 실제 벨로키랍토르를 만나면은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한번 잡아가요. 발로. 알겠습니다. 요즘 또 공룡 복원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어요. 이건 지금 목긴 공룡인데 기라파티탄이라고 하는 목긴 공룡이에요. 근데 이 공룡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암수를 표현한 것 같아요. 벼슬이 밑에 있고. 있는 애는 다시 일어날 가능성 있나요? 아니 근데 이분이 참고한 게 대형 동물들을 많이 참고를 한 거예요. 저 이미지가. 예. 왜냐면은 지능 목욕을 하는 모습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체온이 너무 올라갔을 때 식히기에는 지능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항상 초식 공룡들이 그동안은 나무를 뜯어 먹거나 아니 네. 육식 공룡으로부터 잡아먹히거나 쫓기는 모습으로 그려졌는데 2010년도부터는 이런 식으로 초식 동물들이 누워서 쉬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동물처럼 묘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공룡하고 무조건 싸우고 있고 못 뜯고 있고 실제로 사파리나 이런 동물 때 가면은 대부분 뭐 먹고 있거나 쉬고 있거나 자고 누워 있거나 있거나. 네,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식의 공룡들을 많이 그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지능 목욕을 하는 모습을 그린다든지 티라노사우루스가 낮잠을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전에는 이런 그림이 나올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 했겠죠. 항상 그렇죠. 트리케라톱스랑 싸우거나 다른 티라노랑 싸우거나 실제로도 저렇게 시간 많이 보냈을 거예요. 되게 깃털을 갖고 있는 동물은 되게 부지런해야 돼요.
깃털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보면은 오늘날 새들도 보면은 모래 목욕을 한다든지 네. 물가에서 목욕을 하죠. 깃털을 갖고 있는 애들도 수시로 이렇게 깃털 관리를 목욕을 하거나 모래 목욕을 했을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이런 식의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공룡 소프트 레볼루션이라고 부릅니다. 굼뜨고 막 느렸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가 다 날뛰고 있다가 지금은 다들 다 쉬고 누워 있어요. 있어. 예, 요거는 좀 뭐요? 재밌는 그림이라 가지고 이게 지금 옆에 있는 게 티라노사우루스예요. 입을 지금 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화가가 재미난 상상을 했어요. 보통 이제 과시를 하거나 하는 무늬가 네. 몸 바깥쪽에 있을 거라 다 생각을 쉽게 하는데 아. 입 안쪽에도 이렇게 무늬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새끼새들이에요. 부모새가 보면은 저걸 막 열어요. 막 보여줘요. 부모새는 저걸 보면은 먹이를 잡아와야겠다는 욕구가 엄청 생긴다 하더라고요. 오늘날 새들 중에서도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의소통하는 애들이 있는데 공룡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저거를 그린 거예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뿔공룡들도 굉장히 화려해졌어요. 너무 멋있다. 네. 와. 저렇게 이쁜 모습에 속으면 안 되죠. 성격은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쁘긴 한데 가까이 가고 싶진 않아요. 아, 예. 암수가 같이 둥지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알도 지금 되게 특이하죠. 파란색이죠. 색깔이 있던 공룡 알들도 있었어요. 아, 갈색이거나 파란색이거나 뭐 암수 번갈아 가면서 품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수컷 혼자서 품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것도 좀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체온을 전달을 해주면서 품었느냐 아니면은 햇볕으로부터 그냥 날개를 이용해서 지켜줬느냐. 아. 공룡 가족의 모습을 또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기도 하고요. 티라노사우루스인데요. 티라노사우루스가요. 재밌게도 깃털의 흔적이 발견된 공룡들과 같이 개통도에 묶여요. 한동안 학자들이 그럼 티라노사우루스도 깃털이 있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다가 예. 티라노사우루스의 조상에 해당되는 공룡이 발견됐는데 얘도 깃털이 있는 거예요. 예. 우와. 그럼 티라노사우루스 100% 일단 깃털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거에 맞춰서 나온 복원도가 이거예요. 여기서 티라노사우루스의 모습이 많이 안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네. 티라노사우루스 피부 화석이 발견이 됐어요. 깃털이 없었어요. 걔가 탈모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게 네. 그래서 발견한 게 비늘 화석이기 때문에 네. 몸집이 크니까는 체온을 더 잘 발산을 시키기 위해서 깃털이 퇴화하고 다시 비늘로 갔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논문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발견된 피부 부위들이 되게 작아요. 근데 사실 발견되지 않은 부위들이 있죠. 머리 위라든지 뭐. 그런데 깃털이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고요. 또 어떤 학자는 이게 번식기 때만 깃털이 나왔다가 번식기가 아닐 때는 깃털이 빠졌을 것이다. 라고 경우가 하시는 분들 많다. 계시고. 저희가 갖고 있는 화석을 토대로 복원을 하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통통해졌죠. 네. 네. 입술도 갖고 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도 아마 살아있을 때는 두툼한 입술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또 지지하는 증거들도 있고요. 아.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최신 복원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또 언제든지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뭐 또 새로운 연구 결과가 또 제대로 하나 발표되면 네, 또 좋은 화석들이 나오면 바뀔 수가 있는 거고요. 아. 근데 이게 티라노사우루스가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네. 많이 바뀌었는데 재미난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요? 어떤 학자분들이 애기들한테 그리고 대학생들한테 공룡을 한번 그려보게 시켰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머리랑 상체를 들어 올리고 꼬리를 질질 끄는 모습으로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선입견도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에 노출되는 공룡의 이미지들이 다 이제 최신 학설을 못 따라가고 있다. 다 주라기 월드 시절에 머물러 있는 거야. 다 머물러 있는 네. 거예요. 참 재밌는 게요. 새가 재분류돼서 공룡 안에 포함된 지가 39년 됐어요. 내년에 두 가지가 겹쳤어요. 200주년이요. 공룡 연구 200주년에 새가 공룡으로 분류된 지가 40주년이 된 와. 해인데 아직도 어디 가서 강연을 하면은 새가 공룡인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새로운 가설이 아니에요, 이거는. 깃털 달린 공룡으로 히트 한번 쳐줘야 돼. 맞아. 유명작이 하나 나와야 네. 돼. 네, 아직도 저희의 머릿속의 공룡은 아직도 이렇게 이거지. 남아 있어요. 이게 거위 크기라니. 사실 주라기 월드 영화 개봉한다 했을 때 되게 네. 오랜만에 개봉하는 주라기 시리즈 영화였는데 말이 정말 많았어요, 학계에서도. 아, 그래요? 아니 우리가 깃털 붙이기 시작한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깃털을 안 붙이다니 이제 앞으로는 주라기 시리즈 안 볼 거다 선언한 학자분도 계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라기 공원이 틀리는 게 좋습니다. 할 얘기가 많아지잖아요. 학명 틀리는 건 좀 눈에 거슬리긴 하지만 화석으로 보고된 공룡 종수가 1000종류 되거든요. 근데 다 물가 근처에 살았던 공룡들이에요. 화석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물가가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다 근처에 살았던 공룡들인 거예요. 저기 고산지대라든지 열대우림이라든지 이런 데 살았던 공룡들은 화석으로 사실은 안 남았겠죠. 아, 그럼 진짜 너무 종이- 아쉽다. 아예 존재 자체 모르는 되게 특이한 형태의 공룡 무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다음에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스포일링 해줄 수 있나요? 벌써 기대되네. 주라기 공원 얘기를 좀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네, 인사하다 말았는데 이렇게 칩시다 오늘.